안녕하세요. 꽃놀이 농원 팜TV입니다. 오늘은 이 산세베리아를 새로운 화분에 분갈이 해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마블 화분인데 노후화가 되어서 폐기하고 새로운 화분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분보다 키는 조금 작아졌지만 흙이 여기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 뼘 내외만 흙이 있는 것 같아서 화분을 굳이 큰 것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배수층은 3분의 1 정도만 포설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식재토를 넣어서 생육이 원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분을 깨서 산세베리아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죠. 흙의 깊이가 지금 한 뼘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3분의 2뼘 정도, 약 14에서 15cm 정도만 흙이 있고, 그리고 흙 자체도 분갈이 용토가 아닌 생흙입니다. 양분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부스러지는 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싶어도 흙이 없으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식재해서 유통한다는 건 꽃집 운영자로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대량으로 상품을 제작하는 농장에서 나온 거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합니다. 식물이 생육할 여지가 없네요. 뽑아보면 흙이 그냥 부스러져서 내리고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상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버린 흙덩어리와 함께 죽은 잔뿌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잔뿌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인데요. 네, 배수충을 이렇게나 많이 집어넣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스티로폼 재질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물렁물렁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얼기설기 집어넣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얼기설기 집어넣는다고 해도 위에서 누르면 그 흙이나 식물체의 하중으로 인해서 누르면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없이 꽉 눌려버리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렇게 눌려버리면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공극이 없기 때문에 물 빠짐이 될 수가 없고, 이런 스티로폼 조각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배수층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는 반 이상 넣으면 안 되죠. 뿌리가 발육할 것을 감안해서 3분의 1에서 많이 넣어도 2분의 1 이하로 집어넣어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도무지 안 나옵니다.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새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높이가 40cm 조금 넘네요. 이 화분의 배수층은 30에서 40% 정도 포설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분갈이 용토를 이용해서 포설을 할 건데요. 이제 배수망을 설치하고 배수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은 이렇게 딱딱한 거,
딱딱한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한 거를 보통 5에서 8cm 이상, 손가락 2마디 이상의 굵게 쪼갠 스티로폼 조각으로 얼기설기 넣어서 밑에 배수층을 해주겠습니다. 스티로폼을 사용하기가 싫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별도로 대립 난석 또는 대립 하이드로볼 등을 구입해서 배수층을 포설하셔도 되지만 꽤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는 스티로폼으로 배수층을 해주시고 가운데는 대립 마사를 이용해서 배수층을 만들어 주세요. 모두 대립 마사로 배수층을 포설할 경우에는 화분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배수구 있는 부분은 굵은 마사나 난석을 이용하시고요. 가장자리만 이제 굵게 쪼갠 스티로폼 조각 등으로 배수층을 해주시면 배수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식재토를 준비해 보죠. 분갈이 흙에 펄라이트를 20에서 30% 정도 더 섞어 주겠습니다. 펄라이트는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섞으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통풍이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세요. 그 다음은 토양 살충제를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흙과 펄라이트는 균일하게 잘 섞어줍니다. 매번 작업 영상을 제작 시 토양 살충제를 섞어주고 있는데 식재할 식물 뿌리에 붙은 토양에 살충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펄라이트를 30% 정도 추가한 흙을 이용해서 밑흙을 포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세베리아 뿌리 깊이를 감안해서 밑흙을 넣으세요. 자, 정리한 산세베리아를 화분에 잘 배치합니다. 한 손으로 산세베리아를 잡고 빈 공간을 혼합한 식재토를 이용해서 골고루 넣어주세요. 이때 빈 공간이 없도록 둘러가면서 포설을 해주시고요. 흙을 적당량 넣은 후에는 식물 위치를 조정하면서 손을 이용해서 흙을 잘 밀어 넣어서 다짐 작업을 해주세요. 줄어든 흙만큼 다시 보충을 해주면서 다짐 작업을 이어갑니다. 흙이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부설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마사를 이용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화분이나 식물의 크기 등에 따라서 소립, 중립 마사 등을 올려주면 됩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펴서 덮어주세요. 겉흙 포장이 완료되면 물을 줘보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는 천천히 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물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주세요. 자, 처음 물을 줬을 때 물 빠지는 속도가 쭉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물이 싹 없어졌죠. 보통 물 주고 나면 열에서 10에서 15초 이내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산세베리아나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을 줍니다.
지금 빨리 주는 편이라서 바로 주는데 보통은 한 3, 4분 3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물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주세요. 자, 두 번째 물을 줬을 때는 이제 물이 한번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 빠지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상의 이제 사실은 아니니까 영화 속에서 처음 물을 줬을 때에 비해서는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렇게 천천히 물을 줘서 두 번 정도 물을 주시게 되면 내부 토양까지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산세베리아 분갈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